자,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고 설명이 자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갑신정변까지 배웠는데요. 갑신정변 이후 1890년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때 1880년대의 사건을 정리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60년대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죠. 맞죠? 자, 그리고요 1870년대는 바로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1876년이죠. 이거 외에도 뭐 여러가지 불평등 조약이 계속 이제 체결되기 시작했던 시기죠. 맞죠? 강화도 조약을 위시한 불평등 조약들이 체결됐던 시기입니다. 그 뒤에 온 해가 바로 1880년이었습니다. 맞죠? 이 1880년대는 조선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해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왜 1880년대가 중요했느냐? 자, 1880년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늘 말했지만 개화와 척사가 대립했던 시기입니다. 개화파들은 개화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뭐 통리기무학원이라든지 별기군이라든지 기억나죠? 방문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 개화정책에 반발해서 척사파들은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했던 시기입니다. 맞죠? 이 개화파와 척사파가 꽝 하고 대립하면서 결국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 이모군란은 구식 군인에 의한 반발 그리고 개화파의 정책에 대한 반발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이모군란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내어준 과제였죠. 제가 여기서 피드백해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첫 번째, 그렇죠. 설명은 안 했지만 척사파는 이제 조선의 역사에서 몰락해버립니다. 척사파는 몰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척사파는 나중에 의병운동으로 그 명맥이 이어지긴 하지만 이제 척사파들의 척사운동은 조선의 역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의병운동만이 남게 됩니다. 자, 척사파가 몰락했으니까 누가 이제 집권한다? 그렇죠. 개화파가 집권하게 됩니다. 개화파가 집권하게 된 사건은 이모군란입니다. 아시겠죠? 이모군란 이후 개화파가 척사파를 제압을 했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누구의 간섭이 심해졌다?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졌다. 청나라의 세력이 강해졌다라는 것은 누구의 세력이 약해졌다? 그렇죠. 일본의 세력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조선에서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을 야금야금 침입하고 있었던 일본의 세력이 누구에 의해서? 청나라에 의해서 제압이 됐다는 겁니다. 한 예로 조청 상민 수륙무역협력, 이 조약은 청나라가 이제 조선의 경제를 침탈하겠다는 의도를 표현한 조약이었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나라 상인들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규정한 조약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나라의 세력이 강해지고 일본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청나라가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청나라든 일본이든 조선의 군대가 주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군란을 빌미로 청나라는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명성황후가 청나라에게 요구를 했으니까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고, 일본은 이 난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의
자신들의 공사관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경비병을 보냈습니다. 결국은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주둔했던 것은 이모군란 때입니다. 아시겠죠? 이모군란 때 뭐 한성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모군란 이후 우리 사회가 변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갑신정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갑신정변은 개화파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가 분화됐고요. 이들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맞죠? 이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갑신정변이고, 이 갑신정변의 결과 제가 뭐 텐진조약이라든지 한성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텐진조약이라든지 한성조약. 아까 전에 제가 일본 평일 군대가 주둔했던 것은 제물포조약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조약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결된다라는 이 결과. 자, 이 갑신정변의 결과는 결국은 누가 누구의 대립이 심해졌다? 결국 청과 일본의 대립이 심해졌다. 이렇게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갑신정변의 결과, 청과 일본이 대립하는 분위기가 심해졌다. 왜냐하면 갑신정변은 제가 심화 강의까지 올려드렸으니까 그 강의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규정해 보겠습니다. 1880년대는 이런 사건들, 세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 이 시기는? 바로 1880년대는 조선에 있어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1880년대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합니다. 왜 개혁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개화와 척사, 개혁을 할 것인가, 외세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인가의 대립. 그리고요, 개혁을 할 거면 빠르게 할 것인가, 천천히 할 것인가의 대립. 즉 1880년대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상황도 그랬습니다. 청나라, 러시아, 일본,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조선으로 들어왔던 시기가 바로 1880년대입니다. 조선은 어쨌든 결국은 이들 강력한 외세들부터 나라를 지켜야 했고, 그 나라를 지키는 방안이 바로 뭐였냐면은 바로 개혁이었다는 거죠. 이 개혁. 그럼 이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급하게 하자. 바로 이게 갑신정변이었는데, 이 갑신정변의 개혁은 사실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하냐면, 갑신정변들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들은 사실 백성들을 위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이게 갑신정변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백성들보다는 자신들이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 깊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백성, 국민을 위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크게 없었고요. 위로부터의 개혁, 자신들을 위한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청나라의 간섭에 의해서 성공하지 못했죠. 자, 이렇게 1880년대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일어났던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던 갑신정변은 실패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1890년입니다.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개혁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개혁의 요구는 강해지겠죠.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백성들이 일으킨 운동입니다. 바로 아래로부터의 개혁. 아시겠죠? 아래로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왜? 80년대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으니까요. 자, 그리고요, 동학농민운동도 일본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제압당합니다. 그러자 이제 갑오개혁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1차에서 3차. 이것은 정부에 의한 개혁이기도 했고요. 외세에 의한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갑오개혁은 정부가 개혁에 주도했지만 그 뒤에는 일본도 조선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목적은 달랐겠지만 어쨌든 1890년대 갑오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정부가 추진했고 그 뒤에 일본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독립협회라든지 대한제국, 광무개혁 뭐 이런 부수적인 개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880년대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이 개혁 요구는 1890년대로 이어져서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으로 이어진다. 이런 시점을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1880년대의 얼개를 잘 엮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정리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따라 읽어 봅시다. 개화와 척사의 대립으로 이모군란.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의 대립으로 갑신정변, 계화와 척사의 대립으로 이모곤란,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의 대립으로 갑신정변,